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영유아 영양 상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 영양 상태는 각국의 민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 시기의 발육 수준은 인종별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별로 영유아의 평균적인 발육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왜 차이가 존재할까요? 이는 각국 영유아의 성장 환경, 그러니까 식량 공급이나 임신기 산모의 영양 상태, 영양소 공급 수준, 위생 상태, 식수 공급 상태, 여성 교육 및 지위 등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유아 영양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각 국가의 사회 경제적 환경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는 만성 영양 부족 비율, 급성 영양 부족 비율, 저체중 비율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지표 모두를 제시하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만성 영양 부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성 영양 부족이란 연령이나 원령, 그러니까 소위 개월수에 비해서 성장이 매우 더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생후 30개월 된 아이의 키가 같은 개월수의 전 세계 아이들 중 하위 2.5%에 해당할 때 만성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또래에 비해 키가 아주 작은 아이들을 만성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를 기준으로 영양 상태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키는 생활 환경이 장기간에 걸쳐서 영유아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에 걸쳐서 질병을 앓는다거나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아이의 성장은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영유아의 키는 해당 국가의 생활 환경의 일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리고 지속되는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만성 영양 부족 비율은 한 사회의 영유아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종합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저개발국의 생활 수준을 조사하는데 이때마다 아이들의 키, 몸무게 등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만성 영양 부족 비율을 추정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영유아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나머지 두 지표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급성 영양 부족은 신장에 비해서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급성 영양 부족은 단기적으로 식량 위기가 찾아오거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서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또 저체중은 개월수에 비해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이제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 관련
통계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국제기구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북한 영유아 영양 상태 관련 지표들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색이 만성 영양 부족 비율이고 파란색은 저체중 비율, 그리고 주황색은 급성 영양 부족 비율입니다. 세 가지 지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성 영양 부족 비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에는 만성 영양 부족 비율이 62.3%였습니다. 당시 북한 어린이 5명 중 3명이 만성 영양 부족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1998년은 고난의 행군이 정점을 지나던 시기입니다. 당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던가를 이 지표가 잘 보여줍니다. 이후 북한 영유아의 만성 영양 부족 비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2년에는 27.9%였고 2017년에는 19.1%로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제 5명 중 1명이 만성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1998년과 비교하면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북한은 앞서 소개해드린 VNR 보고서에서 2020년 5세 이하 만성영양 부족 비율이 17.4%로 더 낮아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발표가 정확하다면 김정은 시대 들어와 5세 이하 만성영양 부족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입니다. 만성영양 부족 비율은 다른 국가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제 비교를 통해 북한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저개발국의 생활 수준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를 해보면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또 영유아 영양 상태 개선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은 이러한 자료를 모아 국제 비교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을 포함해 총 80개국의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80개국은 모두 2000년 기준으로 저소득 또는 중저소득 국가에 해당되던 국가들입니다. 이 중 위의 그림은 2000년 전후 시기의 조사 결과이며 아래 그림은 2010년대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북한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비교 대상 국가들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각각 시기에 해당하는 조사 결과를 2가지씩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000년경에 비해 2010년대 북한의 순위가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경 그림에서 2개의 붉은 막대 중 오른쪽은 1998년 조사 결과인데 80개 국가 중 부룬디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시에는 북한 영유아 영양 상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편에 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그림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북한의 2017년 조사 결과는
북한 영유아의 만성 영양 부족 비율이 다른 저소득 또는 중저소득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북한은 저소득 국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저소득 국가들만 놓고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17년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저소득 국가 가운데 세네갈 다음으로 만성 영양 부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2000년경에는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편에 속했지만 이후 빠르게 개선된 결과 2010년대에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양호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할 사항은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양호하다는 것이며 앞으로 계속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대체로 2에서 3%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가 2000년대 이후 왜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어 왔을까요? 이 문제는 중요하고 흥미로운 사안이지만 이 강의에서는 자세히 다루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2018년 제가 연구자로 참여해서 작성했던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계 재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